자, 이제 8장에서는 난류 유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하면서 난류와 측류를 설명했었는데, 우리 매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수도꼭지 이렇게 살살살살 틀면은 어느 단계 되면 옆으로 물이 확 퍼지는 거죠. 옆으로 확 퍼지고, 그 다음에 걸목가위가 레놀스 넘버가 파이프 직경으로 따져서 23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은 옆으로 입자가 확산이 된다. 자, 측류 유동할 때는 우리가 물감 같은 걸로 이렇게 풀었을 때 이게 살살살살 그 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측류 유동이고, 난류 유동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입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궤적을 찾는다는 게 아주 그 랜덤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게 압력 그러면 우리가 열역학에서 압력하면 공기 입자가 벽에 부닥치는 그 운동 에너지가 튕겨나가면서 생기는 그게 압력이에요. 그러면 모든 입자가 입자 단위로 본다면은 무질서하게 막 튕겨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유동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입자가 튕기는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난류동은 또 입자하고는 또 입장이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평균 유동과 그다음에 그 진동하는 유동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거죠. 그래서 측류 유동이라는 거는 일정 유선을 이루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난류유동. 그러면 난류유동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모든 입자는 그 시간에 대한 함수, 속도 압력의 어떻게 시간 t에 대해서 x, y, z 유동 속도라고 하는 맥에 그 t, x, y, z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순간 속도 압력은 UVW 자체가 순간 속도 압력이 되겠죠. 평균 속도 이러면 이제 평균 속도 여기다 씌워준 거예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속도 압력 그러면 다시 찍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표시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측류 유동한 거는 이 평균 속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이 프럭체이션 성분이 없다고 하고 푼 게 이제 측류 유동이에요. 측류 유동, 프럭체이션 성분이 없다. 그러면 벌써 미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측류 유동할 때는 이 파해진 게 UVW 그 자체예요. 근데 금방 이렇게 그 미지수가 벌써 4개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4개가 아니라 이제 밀도도 마찬가지고 압축성 유동이면 밀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 속도와 순간 압력 관계를 표시하면 이렇게 U는 니꼬로 U 바 플러스 U 다시 V는 니꼬로 V 바 플러스 V 다시 W는 W 바 플러스 W 다시 P는 P 바 플러스 P 다시 자, 평균 속도라는 거는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서 여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값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걸 평균이다. 그러면 시간을 어느 시간 동안이냐? 그거는 아주 애매한 거죠. 여기 t-2분의 델티고 t 플러스 2분의 델티예요. t 플러스 2분의 이쪽에 치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델티 동안, 작업 미소 시간 동안 우리 역학 이런 거 다룰 때는 항상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온 것 같은데 무지 작을 경우, 무지 클 경우 이렇게 작업 미소 시간 동안의 평균값 V는 이렇게 되고 W는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P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평균 속도를 표시할 때는 엑스트림이 U의 평균은 시간 구간은 방금 말했듯이 평균 속도 여기 U가 있어야죠. U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자 저기 평균 속도가 스테디하다 그러면은
또 저 뭐 전체 평균을 내든 순간 평균을 내든 똑같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내든 순간 평균을 내든 항상 U바로 일정하다. 평균 속도가 언스테디하다는 얘기는 이 순간 순간 평균을 냈을 때 그 값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순간 평균 확대해서 따지면 이 델티 동안의 평균 내면 이 값들이 이렇게 틀릴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언스테디 유동이 되는 거죠. 실제 유동을 따져보면 이게 뭐 진동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 성분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진동 성분이 남겠죠. 0을 저기 기준으로 해서 진동 성분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U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분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죠? 자, 이 프럭체이션 성분을 평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럭체이션 성분을 평균 넣으면 당연히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뭐 저기 여기 언스테디한 유동에서 여기 평균 속도 성분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평균 넣으면 당연히 0이 된다. 그죠? 0이 된다. 자, 해서 여기 이제 파동 속도 성분이 프럭체이션 성분을 표시하면 여기 뭐 U 다시의 U 다시의 평균값이에요. 파가 위쪽 이렇게 U 다시의 평균값, V 다시의 평균값 하면 당연히 0이죠. 프럭체이션 성분 자체를 정의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V 다시의 평균 대응이고 W 다시의 평균 대응이고 P 다시의 평균 대응이고 그래서 이 평균값을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 이 크기가 그러면 프럭체이션 파동 속도 성분이 얼마나 큰가를 표시하려면 애매하다 그죠? 그냥 뭐 파동 속도 진동 성분이 얼마냐 그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U 다시의 제곱의 평균값이 U 다시의 제곱의 평균값 또 V 다시 제곱의 평균값 자 W 다시 제곱의 평균값이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이제 포테베이션 그 스케일이 이제 저기 속도 성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속도의 제곱 성분이고 여기는 이제 속도 성분 이게 루트 민 스퀘어다 이거지. 루트 민 스퀘어. 자 프랙체이션 속도의 진폭에 해당하겠죠. 진폭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루트 민 스퀘어 프랙체이션 성분은 루트 민 스퀘어. 근데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 이제 유도를 해보면 나타나겠지만 이 U 속도 성분, V 속도 성분, W 속도 성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곱, U-V- 곱 성분이 나타나요. 곱 성분. 여기는 평균을 내면은 0 되는 게 아니죠. 0 되는. 아까는 U- 평균 내면 여기서처럼 U- 평균 내면 U- 혼자 있으니까 그냥 제로로 나오는데 곱하기를 해주면 이거는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를 U-V-를 곱해서 평균 낸 값이 U-W-를 곱해서 평균 낸 값 U-V-W-를 평균 낸 값.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거죠. 저 진동 프럭체이션 성분의 평균값이 프럭체이션 성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속도 성분에 대해서 평균 속도와 파동 속도 성분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식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정의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연속 방정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연속 방정식에. 여기서 그냥 U 할 때는 파동 성분과 평균 속도 성분을 다 합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뭐 말 그대로 그냥 평균 속도에다가 파동 성분을 합해놓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쭉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되세요? 연속 방정식 니꼬르 제로가 되죠. 니꼬르가 되고 양변을 통째로 평균을 했다. 양변을 통째로. 자, 식은 이렇게 돼 있고 양변을 통째로 평균 넣으면 평균의 평균이니까 그가 그대로 있겠죠. 그가 그대로 있고 평균의 평균, V 평균의 평균이 평균의 평균이니까 바를 여기 두 번 씌울 필요는 없는 거죠. 평균값 그대로 했으니까. 자, 여기 평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평균 넣으면 아까
평균 내서 쪼르륵 쳤구나면 얼마 된다 그랬죠? 쪼르륵 했지만 이게 0이 되는 거죠. 이게 0이. 평균 냈으니까 아까 U 다시 평균 낸 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파동성분의 정이니까 뒤쪽이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평균 속도 성분만 가지고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자관 유도 과정이 자 여기에 이제 뭐 저기 그냥 연속 방정식 그냥 속도 성분이 속도 성분으로 돼서 나온 연속 방정식이 자 평균 속도로 하는 연속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델 x의 델 u가 델 y의 델 v가 플러스 델 z의 델 w 바는 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뒤쪽도 0이 돼야 되죠. 뒤쪽도. 자, 파동 성분의 속도 성분도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파동 속도 성분도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즉 평균 속도와 파동 속도는 각각 컨티뉴티 뜻을 만족한다. 이거보다 레이놀즈 법칙이다. 레이놀즈 법칙. 자, 파동 속도 성분도 별도로 0을 만족한다. 평균 속도 성분도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합해놓은 성분으로 따지면은 이 상태로 따지면 두 개가 섞여서 여기하고 뭐 관련이 있어서 소거되고 뭐 이렇게 갔지만 그게 아니고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대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고 파동 속도는 파동 속도대로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고 둘 다 만져보니까 당연히 다음은 뭐 0으로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레이놀즈 법칙이다. 날 유동을 이제 뭐 저기 모델링을 하고 어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일단 개념이 그 파동 속도 성분도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기본적으로 평균 속도 성분이 연속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연속 방정식에다가 컨티뉴티 계신에다 대입했고 이번에는 이제 나베스톡스식에 대비해야 되겠죠. 나베스톡스식의 비합축성 유동에 U바 플러스 U 다시로 전부 대입하자 이거죠. 그래서 레이놀즈의 운동 방정식이다. 난리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X 모멘텀식 카테시안 좌표에서 X 모멘텀식을 하나 그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난리 유동은 기본적으로 스테디가 아니고 그냥 스테디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리 유동은 이게 파동 속도 성분의 시간에 따라서 진동을 하니까 평균 속도는 스테디할 수도 있지만 파동 속도 성분은 그 평균 놈은 0대 보니까 그냥 스테디하다고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모든 항을 다 대입해야 돼요. U는 니꼬로 U바 플러스 U 다시, V는 니꼬로 V바 플러스 V 다시, W는 니꼬로 W바 플러스 W 다시, P는 니꼬로 P바 플러스 P 다시. 자, 우측 대입하고 좌측이 좌변에 쪼르륵 대입하면 곱하기를 이렇게 막 이제 여기 이제 곱하기 하면 네 항이 나겠죠. 두 항 플러스 두 항에서 1이 곱하는 항 있고 그 다음에 1이 곱하는 항 있고 1이 곱하는 항 있고 1이 곱하는 항 있고 그러면 첫 번째 평균 항에 해당하는 항을 뽑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끼리 곱한 거고 첫 번째 1이 곱한 거고 그 다음에 1이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해주면은 플러스 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뒤에 델 U 다시 되고 파동 성분에다가 U 평균 속도 성분 미분한 거 더하기 자 U 다시 곱하기 U 다시 미분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U 바 곱하기 U 다시 미분한 거 자, 첫 번째 항에서 나온 세 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값은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먼저 있고 두 번째 항에서 나온 게 또 세 항이 이렇게 나오죠. 또 W 성분에 의해서 나온 세 항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강의 노트에
오자가 무지 많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오자가 하나도 없이 성공적으로 잘 짜여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 속도와 파동 속도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를 한 거를 이렇게 네 항을 전부 다 이렇게 전개를 했다 이거죠. 다 전개했어요. 식이 아주 복잡해졌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그냥 전체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전체를 평균을 내보자. 자, 전체를 평균을 내면 이제 뒤쪽에 가면 페이지 못 오니까 다시 여기서 미리 설명하겠어요. 위에 평균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의 평균이니까 이 항들은 그대로 다 있어야죠. 평균의 평균이니까 그대로 다 살립니다. 여기는 평균 넣으면 어떻게 돼요? U 다시 평균 냈으니까 없어지죠. 여기 평균 넣으면 어떻게 돼요? U 바는 그대로지만 여기 집 평균 낸 거니까 여기 없어져 버리죠. 자, 여기 U 다시 곱하기 U 다시 미분한 거. 여기는 평균 내면 두 개가 퍼터 비율이 곱해져 갖고 0이 안 돼요. 자, 여기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치는 U 바하고 U 다시 평균 내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이건 적분해주면은 0 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파동 성분에 하나만 곱해져 있는 항은 전부 평균 내면 0 되는 거예요. 여기도 U 다시 평균 내면 0 되고. 근데 두 개를 곱해놓은 거는 뭐 0이 안 되는 거죠. 곱하는 거는 0이 안 된다. 그래서 W 다시도 평균 내면 0이고 U 다시도 평균 내면 0이고 두 개를 곱한 거는 0이 아니다. 0이 아닌 항은 어디 있냐면 이 항이 있고 0이 아닌 항이니 이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이 있고 이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이 있고 세 항이 0이 아니다. 세 항이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앞에 당연히 평균값에서 나오는 거는 0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가면 이제 이게 정되겠죠. 자, 해서 전체를 에버리지를 취했다. 전체를 에버리지를 취했다. 그럼 여기 봤더니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이거를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이거 두 항씩을 곱한 거를 평균 낸 거예요. 곱한 거를 평균 낸다. 여기다 이제 레이놀즈 법칙을 적용을 했어요.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자, 첫 번째 항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안으로 제곱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uv를 곱한 거를 미분을 해줬고, 세 번째 항은 uw를 곱한 걸 해줬고, 여기 칠 먼저 전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칠 전기를 한다고 보면 여기 니꼬르가 앞에 항이 여기 있고 니꼬르 이 항은 지금 뭐 반복해서 안 쓰지고 그냥 지워져 버렸는데 이 항이 들어가 있고 뒤쪽 항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게 뒤쪽 항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해봅시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미분하면 2에 U-에 델엑스에 델리죠. 두 번째 미분하면 U- 하나 나오고 V- 하나 나오고 그럼 V- 2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U- W- 했지만 W- 한 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항이 U- 곱해지고 나머지 뒤쪽에 2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개하면 여기서 표시된 이 식하고 2항하고 이 항이 남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 이게 뭐라 그랬죠? 레이놀즈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0이라 그랬죠. 뒤쪽이 0이. 그러니까 그 식을 그러니까 뭐 이 식하고 두 개를 합해주면 이 식이 되는 거야. 이 식이. 그래서 결국은 식은 자,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평균 속도 성분이 그대로 있고 뒤쪽에 x로 미분한 거는 u-의 제곱의 평균이 y로 미분한 거는 u-v-를 곱해서 평균 그 다음에 z로 미분한 거는 u-w-를 뭐 곱해서 평균한 거 하고 좌변의 그 대류항에 이런 난류가 되면서 이런 항이 하나 생기더라 이거죠. 이런 항이 하나 생기더라.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바디포스는 그대로 놔두고 압력 성분은 P바하고 P-로 표시했고 점성에 의한
그 전달 능력은 여기서처럼 유바 플러스 유 다시 뭐하고 전부 표시가 되겠죠. 이런 걸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평균 내면 당연히 다시로 있는 거 없어지고 여기도 다시 없어지고 해서 여기서처럼 이제 그 평균 값으로만 그냥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기 파동 성분에 의한 항은 없고 파동 성분에 의한 항은 없고 그냥 평균 성분에 의한 항만 그대로 나타난다. 그죠? 그대로 나타난다. 자, 해서 이제 모든 식을 다 적용했어요. 이제 세 개의 모멘텀 식에 다 적용했더니 x 모멘텀 이렇게 표시되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평균 속도에 의한 가속도 성분이잖아요. 가속도 성분 F니콜의 M에서 그러면 이쪽 첨성항까지 이 항은 그대로 있고 저쪽 변에 있던 거를 이리 넘겨오면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고 x 방향에 대해서 u 다시 평균값 u 다시 v 다시 곱해서 y 미분한 거 이거 z 미분한 거 같은 방법으로 y 모멘텀을 적용하면 v 속도에 대한 가속도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v 속도에 대한 여기 점성항이 있고 여기가 전부 v인데 u라고 되어 있네요. v 이렇게 v고 그 다음에 여기 전달 능력 난류에 의한 전달 능력 성분은 아까 보니까 u 대신에 u v-를 곱해서 평균한 걸 x로 미분하고 v 제곱에 평균한 걸 y로 미분하고 v-w 곱해서 평균한 걸 z로 미분하고 이런 항이 하나 생기고 자 z 방향에 대해서 w 방향에 대해서 하면 w의 평균 가속도에 해당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w인데요. 여기도 w 해서 자 점성항에 의한 성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x방향에 대해서는 u-w 자가 그러니까 자 이게 z방향 모멘텀이니까 모두가 w 성분이 다 있고 x로 미분할 때는 u-고 y로 미분할 때는 v-고 z로 미분할 때는 또 w-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 모멘텀이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니까 y 모멘텀이니까 v-가 전부 있고 그 다음에 x 미분은 u-, y 미분은 v-, z 미분은 w-. 자, x 모멘텀 자리도 마찬가지로 x 모멘텀이니까 u-가 모든 자리에 다 있고 그 x 미분일 때는 u-, y 미분일 때는 v-, z 미분일 때는 w-.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 세 항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 항씩 들어간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미분은 각각 있지만 여기 뭐 u- 제곱, v- 제곱, w- 제곱 있고 그 다음에 u- v- 평균이 여기 이 항하고 이렇게 같은 거죠. 앞뒤를 바꾸든 어쩌든 그 다음에 이 항하고 이 항하고 같은 거죠. 또 이 항하고 이 항하고 같은 거죠. 물론 아래 미분은 틀리죠. 해서 이거를 레이놀즈의 운동 방정식이다. 난류 운동 방정식이고 그 기존의 나비오-스톡스식에서 끝항이 발생하는 거죠. 추가로 난류 유동에 의한 항이 나타난다. 난류 유동에 의한 항이 나타난다. 자,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난류 유동으로 나타나는 항을 레이놀즈 스트레스라 그래. 레이놀즈 방정식에서 바디포스 무시하고 F니콜 M을 적용하면 본래 있던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이고 이 있는 T쪽 항을 우리는 레이놀즈 스트레스다. 이렇게 레이놀즈 스트레스. 자, 난리에 의한 항이, 점성에 의한 항은 이제 기존에 뭐 충유동하던 그 식구들고, 난류 유동에 의한 항이 이렇게 9개 항이 나타나는 거죠. 안에 구성 성분은
구성 성분은 9개 성분인데 그 가운데 3개는 중복이 되니까 6개 성분이고 각각 미분해서 X방향 미분은 또 뭐 Y방향 미분, Z방향 미분하고 표시해서 우리가 여기처럼 이렇게 저기 난류로 표현되는 레놀즈 뭐 방정식 그러면 뒤쪽에 이런 레놀즈 스트레스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컴퓨터 성능이 뭐 발달해 갖고 이렇게 U-를 안 나누고 직접 계산도 해요. 직접 계산도 그러면은 그 격작의 간격이 얼마나 자세해야 되겠어요? 수치 계산을 하면 우리 이제 수치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위치를 이렇게 XY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3차원 좌표에 대해서 격자계로 구성을 해요. X 방향에 대해서 또는 Y 방향에 대해서 뒤쪽에 특강식으로 우리 전산 유체역학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 3학년 때 가면 전산 항공역학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이 전산 유체역학을 항공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관 모든 유체역학의 계산을 이렇게 격자참으로 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레이놀드 스트레스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직접 또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 극적인 게 무지무지 적어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컴퓨터 성능이 뭐 지금도 뭐 이제 간단한 조정밖에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이런 물론 난류이동 이렇게 할 때도 컴퓨터 계산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풀어갖고는 뭐 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요새는 이제 대규모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뭐 직접 계산도 하는데 이제 현재도 주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미지수가 몇 개가 등장했어요. 새로운 미지수가 여기서만 봐도 지금 6개가 등장했잖아요. 6개. 6개. 새로운 미지수가 6개가 등장했다. 그러면 새로운 미지수가 하나 있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식이 하나 필요하죠. 식이 하나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그 나베스톡스 식에 해당하는 연속 방정식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3개를 했는데 연속 방정 비합적성이라면 4개씩을 다뤘는데 4개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개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6개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6개. 자, 6개씩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6개씩을 뭘 만들면 이제 식이 안 풀리니까, 방정식이 안 풀리니까, 6개씩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6개씩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이 난류 유동의 공부예요. 이 식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난류 유동 자체 초반에 시작하는 거니까 쉬운 거죠. 여기 그냥 그대로 막 대입해갖고 평균만 내서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주로 그냥 U는 U 평균 플러스 U 다시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그냥 평균만 이렇게 냈어요. 평균만 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 미지수가 6개나 등장했다. 미지수가 뭐 기존에 있던 식보다 더 복잡해져 버렸다. 자, 6개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항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난류유동의 모델링이라 그래요. 모델링. 우리 모델 그러면은 무슨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무슨 흉내. 모델, 말 그대로 그러네요. 저기 의상 모델, 옷 입는 역할을 하는 것도 모델링이죠. 모델링. 자, 모델링이라는 거는 자가 이런 모르는 거를 자, 우리가 아는 식으로 뭔가를 근사식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쉽게 근사식을 만들어서 넣으면은 자, 뭐 근사식이 가정이 잘못되면 인당 틀이가 되는 거고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잘 맞더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모델링. 그러면 이 6개씩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식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실유동에 맞게 할 거냐. 자, 사실은 공장에서 일체 뭐 파이프 유동이 흘러가고 뭐가 흘러가고 막 그러면은 이게 그 충류 유동으로 계산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 뭐 화학 공장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능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 파이프에서 이 파이프도 해서 혼합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충류유동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류유동으로 가면 반드시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섞이려면 어느 색으로 섞이겠어요? 막 휘저어줘야죠. 휘저어준다는 게 난류를 만드는 거예요. 휘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면 이 섞이는 과정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난류 유동에 의해서 일단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모델, 그러니까 난류 모델을 만들어서, 근데 이대로 바로 풀려면 그것도 뭐 바로 푸는 것도 뭐 모델이에요. 바로 푸는 것도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서처럼 우리가 그 여기 평균값에 의한 이 점성항은 이렇게 이제 일반 점성응력이고 점성응력 우리 나비스톡스이케이션 만들 때 벌써 뭐 응력 타워 XX, 타워 XY, 타워 XZ를 걷어서 일이 들어갔죠. 자, 근데 이제 난류에 의한 그 응력은 여기서처럼 이제 응력으로 표시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넣어봤더니 앞에 치는 타워 XX에 다시 타워 XY에 다시 타워 XZ에 다시 이렇게 응력으로 난류에 의한 응력이 실제 점성에 의한 응력하고는 틀린 거야. 이제 저기 파동 속도 성분이 서로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이에요. 응력은 응력이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왔죠. 그래서 시계 보면 이렇게 다 표시하는 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레이놀드 스트레스란다. 레이놀드 스트레스, 에디 스트레스, 에디 그러면 여기 볼텍스 여기 볼텍스 그 자체보다 에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과 대응해서 난류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을 에디 응력, 레이놀스 응력, 그래, 레이놀스 응력. 표시는 여기 뭐 똑같은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다시 붙여서 표시를 하는데 실제 값은 파동 속도 성분의 커브 또는 제곱 또는 커브 평균값을 얘기한다 이거죠. 이거보다 레이놀스 응력이다. 레이놀스 응력이다. 자, 해서 그 가운데 이제 응력 가운데 이제 수직 성분 그러면 아까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U-제곱, V-제곱, W-제곱이 전단 응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두 개 곱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기다 보면 로를 아예 곱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가정을 써서 쓸 거냐? 아까 페이지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꿀 거냐? 우리가 아는 값은 뭐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미지수는 U바, V바, W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P 이렇게 평균 값은 알고 있어요. 평균 값은. 그러면 우리가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이거를 평균 속도로 뭐를 평균 속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이게 복잡하니 꼬이고 왔지만은 그냥 지금까지 측류이동 풀덱기 풀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로 어떻게 표시할 거냐를 제일 먼저 뭐 시도하는 모델이에요. 모델 뭐 터뷸런스 모델이 자 뭐 수여러 방법이 개발 중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적용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어느 모델의 작은 뭐 저기 우리가 그
그 실린더 주위에 사용하던 모델을 뭐 몇 번에 틀리겠지만 어디 파이프에다 갖다 적용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했을 테고, 근데 이제 많은 범위, 제한 조건이 무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터뷸런스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네일러스 응력을 평균 속도로 어떻게 표현해보자. 평균 속도로 표현해보자. 근데 이제 그 적용 범위가 우리가 저기 항공기의 에어포일에 난류를 적용해서 그러면 난류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에어포일 위에 흐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난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난류 모델링을 써서 하는데 그러면은 아음속에서 하던 모델을 초음속에다 적용한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또는 바둑각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겠지만 바둑각의 저바둑각에서 하던 모델을 고바둑각에다가 거기는 또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 항공기 에어포일에 적용하던 모델을 저기 뭐 선박 어디 뭐 저기 좀뭐 캐비테이션 프로에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또 안 맞을 거고 또 어디 적용하던 거는 또 뭐 엉뚱한 데로 갖고 가면 자,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무지 안에 파라미터 조정을 해야 돼요. 파라미터라는 거는 안에 이제 숫자를 그리고 항상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거냐면 적용 범위가 어디다. 적용 범위가 어디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적용 범위가 어디다. 원래 뭐 적용 범위를 뭐 채널 안에 다 적용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뭐 아무데나 적용하는 모델이라면은 좀뭐 근데 이제 아무데나 적용하는 모델이 있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 아니. 근데 이제 정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놀스 응력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변수로 표현하던 새로운 변수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면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평균 속도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기존의 그 모멘텀식 3개로 그냥 끝나니까 딱 됐고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개 방정식을 만들면은 가장 뭐 적합하겠죠. 6개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